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찾아옵니다. 25년 동안 완벽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믿었던 최윤서. 하지만 한 장의 영수증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남편의 이중생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음모,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족의 비밀. 윤서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과 53세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은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상처를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정한 강인함과 행복의 의미.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삶의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할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으니 시청 전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지난 가을 결혼 25년 차 부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 아침, 최윤서는 남편 강민혁의 정장 주머니를 정리하다 낯선 향수 냄새가 밴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재무부 차장으로 일하며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해온 윤서에게 이 낯선 지출은 단번에 눈에 띄었죠. 고급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 2인분.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영수증 날짜는 민혁이 중요한 거래처 회의 때문에 늦는다며 연락했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손에 든 영수증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지금 내가 뭘 의심하고 있는 거지? 윤서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하지만 최근 민혁의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죠. 늦은 귀가가 잦아지고 매주 주말 빠지지 않던 가족 시간이 갑작스레 바빠서라며 취소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소파에 앉아 있어도 민혁의 시선은 회사 이메일에 고정되어 있었고 밤이 되면 피곤하다며 등을 돌린 채 잠들었죠. 윤서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복잡한 생각에 빠졌어요. 중견기업 재무부 차장으로 일하며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헤쳐왔지만 25년을 함께한 남편의 변화 앞에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뿐이었어요. 변한 건 민혁뿐일까? 아니면 나도? 오피스에 도착한 윤서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영수증의 이미지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동료들은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는 윤서를 보며 그녀의 내면의 혼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점심시간 윤서는 늘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과 달리 혼자 식사를 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혁의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워 망설였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윤서는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민혁은 또 늦게 귀가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윤서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려다 멈칫했어요. 민혁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기가 풍겨왔기 때문이에요. 분명 윤서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죠. 달콤하고 이국적인 향기가 윤서의 감각을 자극했어요. 오늘도 야근이었어? 윤서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져서. 민혁의 대답은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매끄러웠어요. 그날 이후 야근이 많아졌다는 핑계와 함께 늦은 귀가가 늘어나면서 부부의 일상에는 명백한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윤서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 두 글자가 현실이 된다면 25년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가슴 한구석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윤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새벽녘 침실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민혁의 고른 숨소리만이 조용한 방을 채웠어요. 윤서의 마음은 2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결혼 생활을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되감아 보고 있었죠. 첫째 아들 태윤이 태어났을 때
민혁의 눈물 젖은 웃음, 병원에서 아내와 아이를 지키던 그의 헌신적인 모습, 금융위기 때 민혁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윤서가 가정의 재정을 지켰던 순간들까지 언제부터였을까? 거울에 비친 윤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53세의 젊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피로와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죠.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이 민혁에게 부담이 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설렘이 사라진 걸까? 윤서는 직장에서는 여전히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존재감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시간이 이제는 의미를 잃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윤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40대 중반까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 생활을 이어온 윤서의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휴가를 내서 병원에 달려갔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죠. 그 와중에도 민혁의 성공을 위해 내조에 힘썼어요. 그렇게 함께 헤쳐온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윤서를 덮쳤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속 파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가족의 변화와 의심의 깊어짐. 윤서와 민혁의 가정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어요. 서울 강남의 넓은 아파트, 명문대에 다니는 아들 태윤, 미국 유학 중인 딸 지민. 윤서는 일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커리어 우먼으로서 직장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교육열 높은 서울에서 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낸 엄마로도 인정받았죠. 윤서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일도 잘하고 가정도 완벽히 꾸려가죠? 동료들의 칭찬에 윤서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최근 시어머니 정옥순 여사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역학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혁의 여동생 강지혜가 시어머니를 돌본다며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옥순 여사의 재산 문제로 가족 회의가 잦아졌어요. 윤서는 점점 가족 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빠 엄마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윤서 언니는 바빠서 정신없잖아. 지혜 말에 민혁은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했어요. 재무 전문가인 윤서로서는 시어머니의 자산 관리를 도울 수 있었지만 민혁과 지혜는 그녀의 제안을 무시했어요. 넌 회사 일에 충실하니까.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민혁의 말이 윤서의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집에 돌아와도 민혁과 지혜가 옥순 여사의 방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윤서가 다가가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주말 윤서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옥순 여사의 방에 들어갔을 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무심코 본 서류 중에는 부동산 계약서 같은 것도 있었죠. 자세히 보려는 순간 지혜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어요. 언니 이건 내가 정리할게. 엄마 약 먹을 시간이야. 준비해 줄래? 지혜는 급히 서류를 챙겼어요. 윤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약을 준비했어요. 윤서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옥순 여사의 갑작스러운 말에 윤서는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옥순 여사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 윤서는 시어머니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지혜가 늘 곁에 있어 깊은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편 윤서의 직장 생활은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야근이 늘어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했어요. 윤서는 일에 몰두하며 가정에서의 불안을 잊으려 했지만 민혁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민혁 씨 이번 주말엔 시간 낼 수 있어? 오랜만에 같이 보내고 싶어. 윤서의 제안에 민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 이번 주말엔 골프 모임이 있어. 항상 골프 모임이네. 누구랑 가는 거야?
그냥 회사 사람들. 너 모르는 사람들이야. 민혁의 대답은 점점 모호해졌고 윤서의 질문을 피하는 듯 했어요. 윤서는 골프장에 전화해 민혁의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런 행동이 의심의 표현이 될까봐 망설였어요. 주말이 되고 윤서는 혼자 집에 남아 서랍 정리를 시작했어요. 민혁의 서랍을 정리하다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이소연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뒷면에는 손으로 쓴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윤서는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득 민혁이 대학 시절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의 첫사랑 이름이 이소연이었죠. 우연의 일치일까? 윤서는 인터넷으로 이소연 부동산 중개업을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로 나온 부동산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소연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 윤서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일 수도 있지만 뭔가 지울 수 없는 불안이 남았어요. 다음 날 윤서는 이소연의 부동산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곳에 들렀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혁이 이소연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서는 급히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관계일까? 아니면 그 이상인 걸까? 윤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감정을 억누르며 재무 전문가로서의 분석적 사고를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했죠. 작은 메모장을 꺼내 그동안 발견한 의심스러운 점들을 정리했어요. 낯선 향수 냄새와 늦은 귀가, 이소연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친밀한 모습,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에서 윤서를 배제하는 민혁과 지혜의 행동,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윤서는 직감적으로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윤서는 직장의 동료로 부동산 투자에 밝은 박 차장에게 물었어요. 박 차장님 혹시 이소연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아시나요? 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박 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사람? 최근 떠오르는 중개업자야. 특히 노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들여 개발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들었어. 왜 물어보는 거지? 윤서의 의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윤서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어요. 집은 조용했고 민혁은 이미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거실에 남겨진 민혁의 노트북이 아직 켜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윤서의 손이 노트북 키보드 위로 향했어요. 이런 짓을 해선 안 되는데.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밝아졌고 민혁의 이메일 계정이 열려 있었어요. 윤서는 망설였지만 최근 받은 메일 폴더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 메일이었지만 한 통의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 새집 계약금.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메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수신자는 이소연이었고 내용은 명확했어요. 소연아, 계약금 입금했어. 윤서한테는 비밀로 진행하자.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윤서는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입금 내역이었어요. 계약금으로 사용된 돈의 출처가 바로 시어머니의 계좌였어요. 민혁이 어머니의 돈을 횡령하고 있다니. 윤서는 더 많은 메일을 확인했어요. 민혁과 이소연이 2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회로 시작했지만 점차 관계가 깊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죠. 너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어. 민혁이 보낸 이 문장에 윤서는 숨이 막혔어요.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 걸까?
더 살펴보던 중 시어머니 자산관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어요. 문서를 열자 윤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민혁과 이소연은 옥순 여사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재산을 횡령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옥순 여사가 소유한 강남의 빌딩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각해 그 돈으로 이소연의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려 했죠. 더 충격적인 건 윤서에 관한 계획도 있었다는 거예요. 윤서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빨리 진행해야 해. 이혼 후 어머니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윤서는 무너질 거야. 민혁의 배신에 윤서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재무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금융 사기에 가까운 일이었죠. 윤서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휴대폰으로 발견한 메일과 문서를 촬영하고 민혁의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어요.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으니 민혁에게 의심을 들키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다음 날 윤서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소연의 부동산 사무실을 감시하기로 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선글라스와 모자로 변장한 채 기다렸어요. 오전 11시경 민혁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회사에 있어야 할 텐데. 윤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약 1시간 뒤 민혁과 이소연이 함께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서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서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민혁과 이소연의 대화를 엿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이게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소연이 민혁의 손을 잡았고 민혁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윤서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조용히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나오려는 순간 윤서는 재빨리 카페를 나왔어요. 민혁과 이소연은 이소연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윤서는 택시를 잡아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에서 멈췄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서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 전단지를 보는 척했어요. 그때 로비의 방문자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 방문자 목록에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윤서는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잠시 뒤 윤서는 아파트 바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가 민혁과 이소연의 관계와 옥순 여사의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계획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왜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까? 정말 치매가 진행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윤서는 다음 단계를 고민했어요. 이대로 민혁과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인가.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재무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금융 범죄였기 때문이에요. 결심을 굳힌 윤서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정훈 변호사님이시죠? 최윤서예요. 급한 상담이 필요해요. 이정훈 변호사는 윤서의 대학 후배로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윤서의 이야기를 들은 정훈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 누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금융 범죄에 가까워요. 어머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하려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정훈의 조언에 따라 윤서는 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옥순 여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어요. 정옥순 환자분의 치매는 경미한 수준이에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최근 검사 결과는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를 보여요. 윤서는 놀랐어요. 민혁과 지혜는 옥순 여사의 치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어요. 법적인 판단 능력은 어때요? 충분히 있어요.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정보는 윤서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민혁과 지혜가 옥순 여사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증거였죠. 다음으로 윤서는 재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해 옥순 여사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옥순 여사 명의의 강남 빌딩이 최근 매각 절차 중이었어요. 매각 가격은 시세보다 훨씬 낮았고 구매자는 이소연의 부동산 법인이었어요. 민혁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 날 윤서는 민혁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비서 유진에게 민혁의 스케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민혁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은 모두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열쇠는 아마 이소연과의 만남 장소로 쓰이는 곳의 것이었죠. 윤서는 이소연의 부동산 사무실도 방문했어요. 고객인 척하며 사무실에 들어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이소연과 한 소년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귀엽네요. 제 아들이에요. 16살이에요. 윤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16살이라는 건 윤서와 민혁이 결혼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소년의 얼굴은 민혁을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윤서는 민혁이 자주 방문한다는 강남의 아파트도 조사했어요. 근처 주민에게 물어보니 계약서에 민혁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증거가 모였고 윤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민혁과 이소연은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고 옥순 여사의 재산을 이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마지막으로 윤서는 옥순 여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지혜에게 병원 진찰이 있다고 말해 옥순 여사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니 민혁 씨와 지혜 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횡령하려 한다는 걸 아셨어요? 옥순 여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알고 있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민혁과 지혜라는 걸 알아. 그들이 날 치매 환자라고 속이고 있었지. 윤서는 놀랐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모든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지. 사실 난 치매가 아니야. 민혁과 지혜가 날 치매 환자로 취급하니까 그냥 연기한 거야. 윤서와 옥순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 모두 민혁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어요. 어머니 같이 이 상황을 바로잡아요. 민혁 씨와 이소연이 더 이상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해요. 옥순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두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옥순 여사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고 윤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이제 민혁과 이소연의 부정을 폭로하기 위한 강력한 동맹이 되었어요. 다음 날 윤서와 옥순 여사는 이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전략을 세웠어요. 옥순 여사의 재산을 지키고 민혁과 이소연의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준비를 마쳤어요. 결전의 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윤서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민혁, 지혜 그리고 놀랍게도 이소연까지 참석하게 되었죠.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윤서는 가족회의를 위해 거실을 정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윤서가 준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증거 서류, 녹음기, 그리고 법적 대리인과의 연락처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점검했어요. 옥순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윤서와 눈이 마주치자 옥순 여사는 밝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준비됐어요, 어머니? 옥순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진실과 마주할 때야. 곧 인터폰이 울렸어요. 지혜가 먼저 도착했어요. 옥순 여사를 보자 평소처럼 과장된 걱정을 내비쳤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셨어요? 옥순 여사는 조금 흐리멍덩한 표정을 지으며 완벽히 환자 역할을 연기했어요. 응, 괜찮아. 지혜는 윤서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언니 갑자기 가족 회의라니. 무슨 일 있어? 윤서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민혁 씨 오면 시작할게. 잠시 뒤 민혁이 도착했어요. 그는 약간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윤서 갑자기 가족 회의라니 뭐야? 잠깐만 기다려. 한 사람 더 올 거야.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 그때 다시 인터폰이 울렸어요. 윤서가 문을 열자 이소연이 서 있었어요. 민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소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분명 민혁이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오세요, 이소연 씨. 우리 가족 회의에 초대했어요. 이소연은 불안한 눈으로 민혁을 봤어요. 민혁은 동요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윤서, 이게 무슨 뜻이야? 윤서는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가리켰어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특히 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것과. 윤서는 잠시 민혁과 이소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당신들의 관계에 대해서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이소연 씨를 부동산 일로만 아는 거야. 윤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테이블 위 서류 중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민혁과 이소연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죠.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이제 그만해요, 민혁 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요. 난 다 알아요. 윤서는 차례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부동산 거래 내역, 아파트 임대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소연의 아들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도 알아요. 이소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민혁 씨, 당신은 25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이소연 씨와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아이까지 뒀죠. 그리고 이번엔 어머니의 재산을 횡령해서 이소연 씨와 새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민혁은 말이 막힌 듯 했어요. 변명의 말을 찾지 못했죠. 윤서, 제발 말하지 마. 더 이상 당신 거짓말 안 들을 거예요. 윤서는 옥순 여사를 바라봤어요. 옥순 여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흐리멍덩한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고 강렬한 눈빛이었어요. 민혁과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옥순 여사를 바라봤어요. 민혁아, 넌 내 아들이지만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옥순 여사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 그만해, 지혜야. 의사는 내가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을 뿐이라고 했어. 난 모든 걸 기억하고 판단력도 정상적이야. 옥순 여사는 윤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서는 서류 봉투에서 새로운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어머니의 새 유언장이에요. 어제 공증인 앞에서 작성했어요. 어머니의 재산은 앞으로 신탁 관리될 거예요. 그리고 민혁 씨와 지혜 씨는 상속에서 제외됐어요. 민혁과 지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윤서가 어머니를 조종하는 거예요. 옥순 여사는 아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조종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넌 날 바보로 여겼기 때문이야. 내 판단력은 정상적이야.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울 뿐이야. 이소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이건 가족 문제니까요. 윤서는 차갑게 말했어요. 앉아요, 이소연 씨. 당신도 이 일의 공범이에요. 그리고 곧 경찰이 올 거예요. 현관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겠죠? 경찰이라고요? 이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서는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네, 경찰이에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매각하려 한 혐의로 고소했어요. 금융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민혁이 소리쳤어요. 이럴 순 없어. 윤서, 우린 25년을 함께 했잖아.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왜 이렇게까지?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맞아요. 우린 25년을 함께 했죠. 그동안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중생활을 하는 동안 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금융위기 때 당신 회사가 어려울 때도 내가 재정을 책임졌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런데 당신은 날 배신했어요. 지혜는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도 민혁 오빠와 이소연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민혁이 소리쳤어요. 지혜, 그만해. 지혜는 울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 오빠가 나한테 어머니 치매 연기를 도와달라고 했어. 난 그냥 오빠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이소연은 민혁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모두 합법적이고 어머님은 치매라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 옥순 여사는 씁쓸히 웃었어요. 내가 치매라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난 오히려 내 생각을 숨기는 법을 배웠어. 너희가 내 뒤에서 뭘 하는지 지켜봤지.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윤서가 문을 열자 이정훈 변호사와 2명의 형사가 들어왔어요. 강민혁 씨와 이소연 씨 맞으시죠?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윤서,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당신은 나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배신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형사들이 민혁과 이소연을 연행해 나갔어요. 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고 옥순 여사는 윤서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윤서야, 내가 없었다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고마워. 윤서는 옥순 여사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법정 싸움과 새로운 시작.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짧게 끝났어요. 증거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죠. 민혁과 이소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지혜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것이 결정타가 됐어요. 저는 오빠와 이소연 씨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오빠가 재산을 나누겠다고 해서 가장 설득력 있었던 건 옥순 여사 자신의 증언이었어요. 명확한 판단력을 보여주며 아들의 부정을 담담히 말하는 옥순 여사의 모습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판결은 명확했어요. 강민혁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소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또한 옥순 여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도 명령받았어요. 법정에서 이겼지만 윤서의 마음은 허전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비 내리는 법원 계단에 서서 그녀는 승리의 허망함을 곱씹었어요. 밤 혼자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윤서는 괴로운 질문을 반복했어요. 가족의 행복한 추억은 모두 거짓이었을까? 시간이 지나도 윤서의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졌고 식욕 부진과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딸 지민은 엄마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했어요. 엄마, 아빠가 한 일은 끔찍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건 아빠에게 또 다른 승리를 주는 거야. 지민의 말이 윤서의 마음에 울렸어요. 맞아요. 법정에서 이겼는데도 자신의 행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변화의 계기는 옥순 여사와의 대화였어요. 승패보다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이야. 넌 정의를 위해 싸웠어. 하지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야. 옥순 여사는 윤서에게 보석함을 건넸어요. 진짜 보석은 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이제부터 너의 미래를 위해 써. 이 말이 윤서에게 새로운 결심을 가져다 줬어요. 5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서는 MBA 과정을 시작했어요. 윤서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미래재무는 5년 만에 업계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여성 기업가로서 특히 여성들을 위한 재무 컨설팅은 많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어요. 여성들은 재정적 자립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돕고 싶어요. 어느 날 윤서는 우연히 거리에서 민혁을 만났어요.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기색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윤서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도 아픔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당신도 새 삶을 찾길 바래요. 짧은 대화 후 윤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했어요. 7년 후 완전한 회복.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최윤서 대표님, 저는 이다연이라고 해요. 이소연의 딸이에요. 다연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쓴 사과 편지를 윤서에게 건넸어요. 윤서는 이후 다연을 회사에 받아들였어요. 윤서의 인생이 바뀐 지 7년 후 그녀는 환갑을 맞았어요. 직원들이 열어준 파티에서 딸 지민이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윤서는 회사 경영을 점차 지민에게 넘기며 새삶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데 힘썼어요. 옥순 여사의 건강은 점차 약해졌지만 윤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평온한 행복을 주었어요. 윤서야,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거였어. 윤서는 옥순 여사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유대는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것이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윤서가 소중히 여기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다. 어느 겨울 아침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을 바라보며 윤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기나긴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배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윤서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윤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거예요.